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에 대해 추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소송 대리인단은 어제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김재영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오늘 퇴임식에서 입법이나 정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법원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뵙습니다. 이 영상은 추석 연휴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뉴스 영상에서 보셨듯이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해서 새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정당의 자율성과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삼권 분립에 어긋난 법원의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달 초 임기를 마친 김재영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입법이나 정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이 법원에 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삼권 분립에 어긋날까요?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미국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세수로 나누어 각기 다른 기관에 맡기는 삼권 분립 제도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는 삼권 분립 제도를 지구상에서 처음 실현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몽테스큐에는 1748년에 출간한 법의 정신에서 시민의 자유와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이렇게 세수로 나누어 각기 다른 기관이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건국의 지도자들은 몽테스큐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1787년의 연방헌법에 삼권 분립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정부를 조직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왕과 같은 최고 지도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나눌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널리 통용되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의 삼권 분립 제도는 가히 혁명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운영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면서 미국인들은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했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와 체결한 조약의 해석에 관해 연방 대법원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1793년에 연방 대법원은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의견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서로 견제해야 하고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지만 판사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헌법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한 법적 다툼에 관해서만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초대 연방 대법원장 존 제이가 내세운 이러한 입장은 미국 사법부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권 분립 제도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위헌법률 심사입니다. 1803년의 마버리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연방의회가 만든 법률을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효화했습니다. 연방헌법은 사법부에 이러한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판결은 심각한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서는 제가 만든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이러한 논란을 피했습니다. 1952년의 영스타운 철강회사 판결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선례입니다. 한국 전쟁 중에 미국 철강노조가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 물자 공급의 차질을 막기 위해 상무장관에게 사기업인 영스타운 철강회사의 운영을 맡기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연방대법원은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사기업 운영에 이런 방식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고도의 정치성을 띤 소위 정치 문제에 비정치적 기관인 사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었습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가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판사가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의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정치 문제에 속한다는 것이 1940년대까지 연방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962년의 베이커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인구 편차가 지나치게 큰 선거구 획정을 무효화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입법, 행정, 사법부의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색 지대가 넓게 존재합니다. 또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구체적 사건에서 어떠한 개입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판례법 전통과 법관의 법 해석 권한을 이유로 사법부의 권한이 확대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삼권분립에 얽매여 소극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확립해 왔습니다. 삼권분립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고 230여 년간 운영한 미국에서도 법원이 어떤 사건에 얼마나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다른 여러 법적 논란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사안별로 논란이 계속될 것입니다. 법철학자 박은정 교수는 저서 왜 법의 지배인가에서 정치 문제와 헌법 사안에 관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어느 부도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않고 모두 국민 주권에 종속된다고 합니다. 이들 세 부서가 서로 견제와 개입을 통해 국민을 위한 충성 경쟁을 하는 제도가 삼권분립 제도라는 박은정 교수의 주장에 저도 동의합니다. 김재영 대법관의 우려처럼 정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너무 쉽게 또 자주 법관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우리 정치권의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